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5강 랜덤 시도를 통하여 순차 결정 문제 해결. 이번 강의에서는 MDP 문제 풀기, 몬테카를로 기법 소개, 몬테카를로 기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결정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순차 결정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 방법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MDP라고 하는데요. 이 MDP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몬테카를로 기법, 시간차 학습 기법, 동적 계획법, 인공신경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시간에는 이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MDP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기법은 로직이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나야지 보상을 적용할 수 있고요. 최종 결과값을 토대로 기대값을 적용하므로 적은 시행에도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은 시행에도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몬테칼로 기법은 랜덤 기법, 즉 무작위 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이 베리언스라고 해요. 하이 베리언스는 결국 시행이 많아져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값은 정확한 값보다는 정확한 값에 멀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랜덤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랜덤 모듈은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듈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드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시드 값에 따라서 랜덤 시퀀스, 즉 나오는 랜덤 값들의 그 시퀀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랜덤 레인지는 0에서부터 스탑 마이너스 1까지의 수를 발생시키고 정수값을 발생시킵니다. 랜드 레인지 스타트 스탑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스타트 스탑 마이너스 1까지의 숫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스텝까지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건너뛰는 수 형태로 발생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의 숫자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초이스 리스트는 리스트에서 이미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거고요. 셔플 리스트를 이용하면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임의로 섞게 됩니다. 튜플과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그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고 리스트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개에 대해서 1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원주율 같은 거 구할 때 원주율을 복잡한 수학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복잡한 수학적 방법도 뭐 테일러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급격하게 그 오차를 줄여가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랜덤 값을 이용하게 되면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분원의 면적을 우리가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랜덤하게 그 4분원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4분원 안에 들어간 점들의 카운팅함으로써 우리가 원주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몬테카를로 기법은 무작위 값을 이용해서 탐색을 하고 그 탐색 최종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보상값을 통해 가지고 절차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공간에 보상값의 평균을 저장함으로써 몬테카를로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격자 세계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에이전트, 이 별표로 표시된 에이전트가 이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장애물을 피해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적은 횟수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카를로 기법에서 상태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 변수는 현재 에이전트 위치를 상태 변수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공간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상태 변수를 선택했으니까 에이전트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 격자 세계의 그 디멘전하고 똑같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m 크기의 상태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을 우리가 각각의 상태 공간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상태 공간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예, 몬테카를로 기법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총 4군데를 갈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랜덤을 이용해 가지고 무작위로 한 군데를 선택을 합니다. 이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격자 세계를 해결할 때는 각각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보상을 마이너스 1씩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1씩 보상을 받다가 마지막에 도착을 하면 보상을 0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몬테카를로 기법 결국 시작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갈 때까지 이 보상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다 끝나야지 우리가 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에피소드가 다 끝나게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보상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결국 완료가 되면 이제 보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종 상태값은 0이 되고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 히스토리를 마이너스 1씩 보상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격자 세계를 돌아다닐 때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면 여기가 보상이 0이 되고, 각각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이 마이너스 1이 결국 거꾸로 역으로 가게 되면, 히스토리를 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이너스 1씩 추가되면서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자, 구현을 할 때 일단 격자 세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드 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월드에는 map, 맵이라는 격자 세계의 세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에이전트, 격자 세계를 여행할 에이전트의 위치를 여기 에이전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시작 위치, 엔드는 도착 위치입니다. 자, 무작위 값을 위한 모듈로 일단 import random 해서 몬테카를로 기법에 사용할 무작위수 모듈을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격자 세계 클래스로는 클래스 그리드 월드라고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 세계 클래스를 만들 때 일단 초기화 부분입니다. 초기화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형태로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일단 맵을 만듭니다. 맵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일 이름을 주었을 때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걸 맵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n하고 m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튜플 정보를 이용해서 스타트하고 엔드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즉 맵을 읽어가지고 맵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0,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을 초기화할 때 뭐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시작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값을 시작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자 세기에서 제가 이동 방향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자 세계에서 에이전트가 있는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아래, 왼쪽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 표시로 한다면 0,1은 Y쪽으로 0칸, 그 다음에 X쪽으로 한 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건 1,0이 됩니다. 그리고 n쪽은 0,-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1,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이 dxy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dxy를 이용해 가지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dir 값, dir 값에 의해서 dir 값은 0에서부터 3까지의 값을 갖는데 그 dir 값에 의해 가지고 제가 요 에이전트 위치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값을 nrnc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인가? nr이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또는 nr이 n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도 역시 갈 수 없겠죠. nc가 0보다 작다? nc가 n보다 크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럼 못 가겠죠. 이렇게 못 가는 경우에는 그냥 nrnc를 현재 위치, 즉 움직일 수 없다? 현재 위치로 설정하고 그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했는지 여부 검사는 에이전트의 위치가 엔드 위치하고 같은가?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 SS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값 출력할 때는 이와 같이 격자를 실제로 그려보고 그 격자 안에 제가 원하는 값들을 쭉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용한 방법은 여기 프린트 포맷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쭉 격자가 만들어지도록, 이런 형태의 격자가 만들어지도록 출력을 했고요. 출력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각각 했는데요. 이때 이제 평균값을 적기 위해서 평균값에는 0, SS의 0값에는 실제로 내가 계속 에피소드 진행하면서 그 지나온 값을 다 누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 1값에는 몇 번 여기 칸을 지나갔는지, 그래서 그 평균을 여기에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쭉 출력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밑에 줄 긋는 것까지 처리를 하면 다 됩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에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름을 받고요. 그 맵 이름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맵을 로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이걸 몇 번 수행할 것이냐, 몬테카를로 기법을 몇 번 수행할 거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월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env 환경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상태 공간 SS입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을 미리 만듭니다. 상태 공간의 기본적인 값은 0,0, 그래서 전체 값도 0, 그 다음에 현재 하나도 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나간 횟수도 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카운트 횟수만큼 에피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만들고 그 에피소드에 의해서 첫 번째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니시인지 계속 검사를 하면서 피니시가 될 때까지 이 에피소드를 실행합니다. dir은 제가 갈 수 있는 방향, 4개의 방향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랜덤으로 4개 방향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랜덤으로 고를 때 랜드 레인지 4 하니까 0에서부터 3의 값 사이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에피소드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면 env.move.dir 해서 그 dir 간 거 그 위치가 여기서 리턴이 되겠죠. 그럼 그 리턴을 에피소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피소드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리워드 값이 최종적으로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이건 역순을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가면서 리워드 값을 마이너스 1씩 추가하면서 그 값을 여기 상태 공간에다가 넣게 됩니다. 상태 공간에 리워드 값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했으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방문을 했다 라고 해서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이터레이션 다 끝나면 프린트 ss 해가지고 상태 공간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에제맵입니다. 4,4라고 되는 건 44는 이 맵의 크기가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00은 시작 지점, 22는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0은 갈 수 있는 곳, 1은 장애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총 9개의 줄이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칸이 있는 9 곱하기 7짜리 맵이 됩니다. 시작 지점은 0,2고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은 8,6입니다. 이 에제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